안녕하세요. 집에서 3년간 식물 키운 초보 식물 남자 초식남입니다. 저의 거실 정원은 2년 동안 큰 병충해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충해를 겪으면서 식물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병충해에 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식물과 벌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구매했을 때 화분 속 흙에 벌레의 알이 들어있거나 식물의 잎사귀에 벌레가 묻어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습도, 통풍, 햇빛 등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벌레가 잘 생기는 환경이면은 벌레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과습이나 식물의 통풍이 좋지 않으면 식물 자체에서 질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식물의 이름을 검색하신 후 식물 키우는 방법대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병충해를 겪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레를 완전 박멸하고 화분을 키운다고 해도 이게 벌레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나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바나나를 놔두면은 초파리 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초파리가 마구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이 벌레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병충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식물을 구매한 후 기존 식물 옆에 두지 마세요. 여기는 벌레와 질병이 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시켜 주세요. 농약을 치거나 샤워를 시켜주든가 벌레를 없앤 후에 여러분들의 정원에 이렇게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흙 속에 있는 벌레의 알을 없애기 위해서 흙을 탈탈탈 털어서 새 흙에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분갈이 몸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판단하에 흙을 털든지 농약을 치든지 벌레를 예방한 후 거실 정원에 놓는 걸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식물을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습니다. 식물을 붙여놓게 되면은 통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병충해가 더 잘 생기고 전염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런 정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열을 하는 게 맞지만 실상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30cm에서 60cm 정도 식물들을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붙여놓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요. 이 스킨답스의 경우에도 벽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햇빛도 못 받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떨어뜨려 놔야 된다. 식물끼리도 떨어뜨려야 되고 벽하고도 떨어뜨려 놔야 돼요. 세 번째는 적당한 개수를 가지고 키워야 이 식물들의 병충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식물을 무분별하게 많이 키우다가 한 방에 병충해가 걸려서 모두 전멸이 되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충해가 걸렸을 때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하엽 정리입니다. 이렇게 식물에 꽃이나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 잎들이 제거를 안 하면은 이 식물이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분의 경우에도 여기 아래에 하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 안 하면은 여기서 벌레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손상이 된 잎사귀나 꽃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식물의 경우에도 지금 아래 잎사귀가 이렇게 하엽이 나거나 뭐 과습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란 잎이 나왔죠. 이런 잎사귀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다섯 번째는 이 계란 껍질, 계란, 우유 이런 거를 우리가 식물에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바나나에 초파리 알이 없었는데 초파리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란, 우유, 쌀뜨물, 다양한 천연 비료들은 식물에게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비료가 될 수 있는데, 바나나에 초파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유기질에서 초파리나 벌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 비료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비료로 쓸 수 있을 때 이것을 줘야 되고요. 무분별하게 그냥 막 주면은 이게 썩어가지고 병충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여섯 번째는 이 식물들의 잎사귀에 벌레가 묻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인 샤워를 시켜줘야 합니다. 잎사귀를 이렇게 씻어주는 게 벌레 예방을 하는데 좋아요. 이렇게 잎사귀를 깨끗이 씻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주면 병충해 예방할 수 있어요. 그 일곱 번째는 이건 총진싹이라는 약품인데요. 이런 약품을 뿌려놓으면은 벌레 예방 효과도 있고, 천연 살충제 중에 목초액이나 여러 가지 그 노하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화분 흙에 뿌려놓거나 식물에게 뭐 분무를 해주면은 벌레나 질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품을 사용하면 좋아요. 네, 대표적인 병충해에는 뿌리파리, 응애, 총채벌레, 깍지벌레 이 정도가 있고요. 병충해 등급을 한번 나눠볼게요. 병충해 주의보는 뿌리파리나 진딧물이에요. 식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충해입니다. 병충해 경보는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 곰팡이, 그리고 깍지벌레, 응애, 총채벌레, 이런 위험한 벌레들은 식물의 잎사귀를 갉아먹거나 손상시켜가지고 식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 외에는 지렁이, 노래기, 거미, 이렇게 뭐 다양한 벌레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식물에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 벌레들입니다. 병충해는 왜 위험하나요? 병충해가 위험한 이유는 식물의 잎사귀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충해로 인해서 희귀식물의 잎사귀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이 잎사귀는 괜찮네요. 식물이 잎사귀로 광합성을 해야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잎사귀가 손상을 입으면은 아무래도 광합성 양도 줄어들고 식물의 잎사귀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도 식물들은 새로운 잎사귀를 계속 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관상하는 것도 떨어지고 식물이 죽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아주 문제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손상된 잎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계속 자라나는데 이런 질병, 벌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기에서는 비료를 잘 줘서 식물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식물이 병충해에 걸리지 않을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벌레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번 농약을 사용합니다. 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실내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농약이다 보니까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친환경 농약이나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시판된 친환경 살충제도 있고요. 목초액이나 주방세제 등으로 살충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게 뿌리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개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병충해가 걸린 식물을 격리합니다. 격리하고 아까 예방을 한 것처럼 샤워를 시켜서 식물에 묻은 벌레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친환경 살충제라고 거론되었던 주방세제를 탄 물을 식물에게 뿌려서 이렇게 헹궈 주시면은 벌레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라주는 것입니다. 식물의 손상된 잎사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벌레에 너무 심각하게 오염된 식물의 경우에는 잘라서 예방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식물에 이상 증상이 생기고 벌레에 너무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식물을 폐기하고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해충이 심각한 식물은 다른 식물들에게 전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격리를 먼저 하고 샤워나 살충제로 처리를 한 후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독 해충이 잘 생기는 식물이 있습니까?
네, 유독 해충이 잘 생기는 식물이 있고 해충에 강한 식물이 있습니다. 저의 거실 정원은 지금 벌레 폭탄을 맞았지만 이 중에서도 잘 견디고 벌레를 먹지 않는 식물이 있고 벌레에 처참하게 무너진 식물들이 있습니다. 해충이 많기로 널리 알려진 식물들과 해충이 없는 식물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입니다. 해충이 많기로 소문이 난 식물이고요. 지금 잎사귀 뒷면을 뒤집어 보니까 응애도 있고 그 벌레의 알집 같은 게 묻어 있네요. 제가 최근에 이 식물을 저기 안쪽에 짱박아 놨고 관리를 안 했더니 이 벌레에서도 알집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칼라데아인데요. 이 칼라데아 또한 이 잎사귀 뒷면에 알집이 생기고 이 응애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라데아 같이 잎이 얇은 식물의 경우에는 벌레 습격을 받았을 때 잎이 얇기 때문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스킨답서스나 금전수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를 한 번도 겪지 않았고요. 잎사귀에도 벌레가 묻어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글레오네마와 버킨 같은 경우에도 크게 벌레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혹여 벌레가 발생됐다고 해도 벌레 습격을 받고 잎사귀가 죽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베고니아 마큘라타의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클라리네비움은 지금 총체벌레의 습격을 받았죠. 그래서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 습격을 더 잘 당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키우는 보급형 식물의 경우에는 벌레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몬스테라의 경우에도 이 병충해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엔젤스킨의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벌레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대중적인 식물들은 벌레 잘 생기지 않는 것 같고요. 희귀식물 관련해서 벌레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식물의 경우에는 잎사귀를 자르거나 처리를 하기가 쉬운데요. 희귀식물의 경우에는 병충해가 발생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잎사귀를 잘라서 버려야 하는데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혹시라도 죽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병충해를 한번 겪고 나니까 정말 강한 식물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오늘은 저희 집 식물 병충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병충해가 있는 상태로 식물 키우기를 유지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식물이 벌레를 먹고 다시 새 잎사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큰 벌레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면은 이 식물들이 잘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마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하엽이 많이 있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병충해도 잘 안 생기고 식물의 하엽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식물을 일일이 다 병충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식물 위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로 초토화가 된 것 같지만 실제 병충해를 입은 식물은 거의 10개 이하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이 존재감이 컸던 식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니까요. 거실 정원을 약간 정비를 해가지고 기존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런 아담소니를 다시 잔챙이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병충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렸고요. 병충해를 100% 제거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가 없는 식물 위주로 키워야 한다. 이 점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